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6세가 된 정수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항상 고단하기만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고 곱씹어보면 나름 복 받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나이가 들면 딸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두 아이를 낳은 것을 제 인생에서 최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한 번씩 남편 욕을 하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러게, 엄마가 눈이 삐어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지. 더 괜찮은 남자 만나지. 엄마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치? 우리 엄마지만 엄마 보면 참 아까워. 그래도 네 아빠 만나서 이런 이쁜 딸들 낳았으니 이걸로 됐지. 다른 남자 만났음 이렇게 예쁜 공주님들 못 만났을 텐데. 사실 정말로 남편을 못 만났으면 이런 예쁜 딸들도 못 얻었을 테니까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도 워낙 소박하시고 편해서 그런 갈등도 없이 잘 지냈죠. 하지만 제게 유일한 스트레스가 하나 있다면 바로 형님인데요. 그냥 명절이나 몇 번 보고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우연하게도 만나게 되고 일부러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긴 처음 저희 집 근처로 온다고 할 때부터 괜히 불안불안했습니다. 동서, 나 조만간 이사 가는데 동서 집 바로 근처더라? 동서 근데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4명이 사는 거야? 아니지? 그때 형님 와보셨죠? 거기 맞아요. 대단하다. 아직도 거길 살아? 아니, 23평짜리에. 아, 네. 동네가 익숙해지고 애들 학교도 이 근처다 보니 이사 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동네가 작긴 해도 사람들도 다 좋고 괜찮을 거예요, 형님. 아우, 난 사람들이 싫던데 다 고질고질해서. 재개발해서 아파트 몇 개 들어섰으니 망정이지. 그래도 다 구질구질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대학병원 간호사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 그거 대단한 거야. 동서는 참 별것도 아닌 직업을. 본인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그걸 대단하다고 하네. 어쩐지 평수는 큰데 동네가 이러니 집값이 저렴하지.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로 오시는 거죠? 거기가 제일 넓어서. 근데 마트는 그 사거리 하나지? 네, 더 큰 데는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아우, 싸구려 동네라 그런지 마트도 수준 이하야. 나는 저번 동네에서도 유기농 마트만 다녀서 그냥 마트는 좀 가기 그러네. 어쩔 수 없이 마트는 전에 살던 동네로 다녀야겠다. 이 동네 마트도 그 정도로 싸구려는 아니에요. 그래, 그래. 누가 뭐래? 아, 동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 찾아오고 그러지 마.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나 못 들어온대. 그 소리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인데 뭐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마트부터 온갖 사람들까지 다 깔아내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난하다고 워낙 무시했었는데 같은 동네 살게 된다니까 순간 그게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형님이 이번에 새로 이사 오는 곳이 고품격 아파트로 재개발되어진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초대를 하면 모를까 저도 먼저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오스대는 모습에 엄청 속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이사 온 뒤로는 시부모님도 종종 이곳을 들르셔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게 되는 날이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이 제게 본인 집에 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동서, 집이야?
오늘 올 수 있지? 어머니도 지금 오시는데 올 때 김치통 가지고 와. 아,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 만나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해 둘게. 그리고 1층에 도착해서 호출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다급히 뛰어오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하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설명을 하려는데 사모님이 배달시키셨다고 하던데 들어가세요. 저를 배달원으로 이야기해둔 모양이더군요. 올라가기도 전에 빈정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가족이란 걸 밝히기 싫음. 손님 정도로만 말해도 될 일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춘 제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신다고 불렀는데 여기서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벨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어갔어요. 아, 동서 왔어? 잠시만 거기 있을래? 슬리퍼가 없네. 내가 슬리퍼 갖다 줄게.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냥 들어갈게요. 아니. 내가 찝찝해서 그래. 잠깐 거기 서 있어. 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에 서서 형님이 슬리퍼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현관문에서 집 안쪽을 들여다보니 집이 으리으리하긴 하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식품회사 대표의 집 다 왔습니다. 둘째 왔니? 네 형님네 집 어떠니? 저번보다 더 넓지 않니? 진짜 좋긴 좋다. 이게 70평이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래도 셋이서 살려니까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요. 집이 너무 넓은 것도 저녁 되면 좀 그래요. 그리고 보일러 한번 돌리는 것도 집이 넓어서 그런가 한참 걸린다니까요. 조그만 집하고는 다르긴 해요.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냐. 네 손으로 다 이룬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정말 며느리 잘 얻으신 거예요.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어머니 닮아 그런지 너무 착하잖아요. 분명 나중에 저 모르게 빌려준 돈 엄청 많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 그래, 걔가 좀 물러 터졌어. 맞아, 나 닮아 그런다.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만 아직까지도 그러냐? 그래도 어머니 닮은 거니까 제가 봐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마음씨가 착하시잖아요. 고맙다. 내가 네 덕에 발 뻗고 산다. 그건 그렇고 동서도 좀 같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어쩜 동선 변하는 게 없을까? 서방님도 물러 터졌으면 동서라도 야무지게 해야지. 나 봐봐. 여자가 야무지고 똑부러지니까 이런 70평대 아파트에서도 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럼 절대 돈 못 모은다. 결국엔 동선 애들도 다 그렇게 살게 돼. 아니면 동서, 우리 공장에 일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줄까? 한번 해볼래? 내가 대표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주지. 아니에요. 갑자기 전업 주부로 살다가 그것도 민폐죠. 저는 애들 올 때 맞춰서 밥도 해야 되고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요. 애들도 제가 집에 있는 거에 더 안정감 느끼고요. 곧 고등학교도 가니까 제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밥순이 하려고 돈을 안 번다고? 참 희한하다. 아무래도 동서하고 난 아예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아. 어머니 보셨죠? 동서는 보니까 죽어도 부자 못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엔 욕심 없이 살면 다 죽는 거야. 아이고 얘, 그래도 둘 다 잘 사니까 좋다 나는. 첫째네는 첫째네대로 사업 잘하고 돈 잘 벌어 좋고 둘째네는 둘째네대로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 잘 키워서 좋고 죄 안 지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 잘 사는 거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건 아니야.
각자마다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니. 여튼 어머님은요, 동선에선 쌀 한 톨 못 얻어먹어요. 저희 집에 나오셔야 이런 투뿔 한우 드실 수 있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니네 둘 다 잘하고 있어. 어머님, 저는 나중에 어머님 잘 모시고 싶어서도 열심히 버는데 동서는 참 태평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동서 스트레스도 안 받겠다. 동서, 나한테 그 비결 좀 알려줘봐. 네? 비결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형님한테 지금 이런 말 듣는 것도 나름 스트레스인데요. 쉬운 거를 스트레스라고 듣는다니까 내가 더 서운하네. 동서, 김치통은 갖고 왔지? 아, 네, 여기요. 저희는 조금만 주세요. 친정에서도 김치 받아 먹어서요. 그래도 더 갖고 가. 식구도 많으면서 많이 갖고 가지. 근데 동선 애들 보니까 무슨 여자애들이서 웬만한 남자보다 더 많이 먹던데. 걔는 뭘 그렇게 잘 먹어? 저희 애들이 잘 먹긴 해요. 그리고 또 한창 클 때라. 클 때는 무슨 우리 딸도 걔들 또래인데 내가 먹는 걸 몰라? 그거 있잖아 왜? 강아지들도 사료그릇 비워진 집에서는 배 터지도록 먹는 거. 그거 알지? 아니 형님. 그렇다고 우리 애들을 무슨 개 취급하면서 개랑 비교를 하세요. 잘 먹는 게 무슨 죄예요? 어머, 내가 언제 그렇게 취급했어? 내가 키운 강아지가 그렇단 거야. 나 유기견 데려다가 키웠던 적 있는 거 알지? 어머니, 기억하시죠? 그래, 하얀 강아지. 이름이 또또였나? 걔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왔나 봐요. 그래서 밥 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알아서 사료봉지 소리 비슷한 소리만 나도 뛰어가고 침을 흘려요.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라도 그 식탐 부리는 것 때문에 아주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사료를 채워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서야 알더라고. 이 집은 계속 밥이 넘쳐나니까 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우, 쓰레기통 뒤지고 거지 근성은 다 튀어나와서 내가 그 개 키울 때 골치였다니까. 결국은 다 자기 맞는 데가 있더라고. 아무리 이런 집에서 내가 좋은 병원 보내고 좋은 개 유치원까지 보내면서 키우면 뭐래? 지 팔자가 이미 가난이었는데 그건 못 고치더라고. 걔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가난하면 뭐든 고픈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시어머니가 애써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무마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곤 형님이 안 계실 때 제 귀 속에 속삭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형님이 하는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그걸로 속상해하지도 말고. 원래 사람이 좀 잘 나가면 응수되고 하는데 저런 것도 다 과정이려니 생각하자. 그리고 속 깊은 건 둘째 네가 더 깊으니까 속 깊은 네가 이해 좀 해주렴.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참고 있어요. 괜히 집안 싸움 나면 어머니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형님도 매번 저렇게 사람 깔보고 그러시다가 언젠가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겠죠. 그나마 시어머니의 중립과 위로 아닌 위로 덕분에 형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나갈 준비를 해서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 몸을 일으켰는데 형님이 저를 부르며 뭘 챙겨준다고 하더군요. 동서, 잠깐만. 내가 뭐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건데 갖고 가. 형님, 이렇게나 많이 주세요? 상자로 몇 박스예요, 이게? 동선 애들 워낙 잘 먹잖아. 많이 먹으라고 가서 줘. 네,
잘 먹을게요, 형님. 보니까 햄이랑 뭐 이것저것인 것 같은데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하겠지. 많이 먹으라고 챙겨 담았어. 어머님은 이런 햄 가공식품 몸에 안 좋으니까 제가 다음에 건강식품 좀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동서만 챙겨주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럼 조심히 가, 동서. 그래, 나야 언제든지 좋다. 그래도 형님이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구나. 형님, 저는 애들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집에 좀 더 있다 갈게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먼저 가셨는데 한 몇 분도 안 돼. 동서, 그냥 가지. 뭘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기다렸다가 맞춰가려고 해? 밑에서 기다렸다가 나는 집에서 김치 냄새 나서 환기 좀 시켜야 되거든. 나가서 기다려. 형님은 청소와 환기를 핑계로 저를 내쫓는 듯 보였습니다. 짐이 하도 많아 그것들을 저 혼자 가지고 내려가기가 조금 벅찼는데 잠시도 절 형님네 집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냥 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집 나올 때 제가 신고 있었던 실내화까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었던 건 죽어도 다시 신기 싫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형님한테 뭘 잔뜩 받았는데도 막상 기분이 그냥 그랬네요. 그닥 고맙지도 않았고요. 형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뭘 주면서도 고맙게 받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기분 좋게 주는 법이 없었죠. 20분 정도 뒤에 남편이 와서야 짐을 겨우 차에 싣고 집에 와서 형님이 준 거대한 상자들을 꺼내보는데 형님 말대로 애들이 좋아할 게 많은 것 같아 애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저희 딸들도 신난다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더니 한참 뒤에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이거 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이거 다 큰엄마가 주신 건데. 큰엄마가 줬다고? 이것 좀 봐봐. 이거 완전 우리한테 버린 거야. 전부 다 쓰레기야. 이것도 그렇고 저건 더 심해. 무슨 말이야? 큰엄마가 그런 걸 주셨겠어? 어디 보자. 아,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곰팡이 아니야. 세상에. 이거 말고 딴 것도 이러니. 응.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나 구역질 할 것 같아. 여기저기 곰팡이 핀 것 좀 봐. 엄마. 그리고 유통기한이 3년 지난 게 절반이야. 심지어 5년짜리도 있어. 대체 큰엄마, 왜 이런 쓰레기를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참. 일단 기다려봐. 버릴 거랑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 이사하고 나서 뭐 짐들이 많이 쌓여있긴 했는데 엄마가 확인해 볼 테니까 손대지 말고 있어. 저는 곧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이런 걸 줬을까? 애들 먹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준 건데 이런 걸 일부러 줬을 리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엄마인데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요. 저 형님, 금방 형님이 주신 상자 열어봤는데 음식들이 절반은 다 오래돼서 썩고 유통기한까지 지났던데 이거 혹시 저한테 실수로 주신 건가 싶어서요. 아, 그거? 실수로 준 거 아니야. 썩은 건 보고 대충 버리면 되지.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도 맛에는 전혀 문제 없어. 네? 아니, 유통기한이 3년에서 5년씩 지난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음식들인데 맛에는 문제가 없다니요. 동서, 내가 식품회사 대표야.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동서를 생각해서 챙겨줬잖아. 동서도 고맙다며 공짜로 받아갔으면서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그거 있잖아.
돈으로 환산해도 30만 원어치도 넘는 건데 생각해서 챙겨줬건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막 따져? 다 먹을만 해서 준 거야. 아니 형님, 곰팡이가 피어있을 정도인데 뭘 먹을만 해요. 그럼 형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드셔보시라고요.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어머머, 동서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애들 먹으라고 주셨으면 형님도 엄마면서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주고 거기에 챙겨줬던 소리까지 하세요. 아무리 제가 형님보다 가난하게 살고 형님이 절 하대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형님이 와서 도로 가져가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참나. 여태껏 더 더러운 것도 잘 퍼먹었으면서 나한테 고고한 척하는 거야 뭐야? 그냥 주면 먹으면 되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계세요. 안 되겠네요. 제가 형님한테 가서 형님 입에 쳐 넣어주는 수밖에.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동선의 집 가면 두통 와서 1분 1초도 못 있어. 왠 줄 알아? 동선에 먹는 거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맨날 반찬도 그릇째 먹고 수저도 개인 수저 안 쓰고 가족끼리 다 같이 쓰고 거기에 무슨 라면이니 캔꽁치니 그런 것만 먹잖아. 그런 게 더 몸에 안 좋은 거 몰라?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무 문제 아닌 거지. 내가 파는 것들은 동선에 먹는 거에 비하면 고급 식품이야.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는 주제. 흙도 퍼다 먹을 판에 뭘 따지고 들어 감히? 동서 위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 아, 형님이 생각하는 제 위치가 곰팡이 핀 것도 감사하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담 사람 잘못 보셨어요. 얼마나 저를 한심하고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당장 갖고 가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통서,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본인도 맛이 갔나 봐. 난 동서한테 사과할 애 같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까 그 가난한 팔자나 계속 유지하면서 잘 살아. 내가 이 겨울에 지금 누구 때문에 문 열고 떨고 있는데 열받아. 무슨 소리예요? 왜 그게 저 때문인데요? 우해라니? 김치 냄새보다 더 지독한 동서 냄새 때문이지. 동서 냄새야말로 반지하에서 나는 그 쿰쿰한 곰팡이 냄새나. 벗길래야 벗길 수 없는 그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형님, 말이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줄 아나 본데. 저는요, 형님 인성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꼭 없는 것들이 할 말 없으면 인성 따지더라. 끊어. 동서 같은 분류하고 말도 섞기도 싫으니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제 말에 형님은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다시 전화를 걸어도 그냥 끊고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이날처럼 소리를 많이 지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배달원이란 소리 들으면서 그 집에 간 것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이걸 준 형님에게 고맙다고 하며 집까지 들고 와서 애들에게 준 제 자신이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생각 안 하고서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형님의 폭언에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 남편도 제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한참 멍하니 볼 정도였네요. 그날 저녁 딸이 잠에 든 뒤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형님이 준 음식물 쓰레기들을 버리고 온다고 하였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나 오늘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그 여자한테 내 인내심 다 쓴 것 같아.
그 여자는 내가 가난하고 자기는 부자로 사니까 나를 무시하고 싶었겠지. 근데 나한테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나 내일 당장이라도 가서 그 여자한테 사과 받을 거야. 형님 소리도 안 나와 아주. 일단은 내가 혐하고 이야기해서 풀어볼게. 왜 자리에도 없던 아주버님하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아주버님도 대충은 자기 와이프가 이런 성격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여자가 사과를 해야지. 그래. 나도 가능하면 안 부딪히고 살고 싶었어. 당신도 그러겠지. 근데 이건 아니야. 계속 이런 식이면 나중에 우리 애들까지 무시한다고. 난 그 꼴은 못 봐. 당신은 아빠인데도 그래도 참을 거야. 저 쓰레기를 우리 애들 먹으라고 준 여자인데. 그래. 나도 당연히 화나고 열받지. 근데 당신 오늘은 너무 흥분했어. 흥분하면 잘 해결할 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정하고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말에도 저는 쉽게 화가 가라앉지 못해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불을 걸어차고 아무리 냉수를 마셔봐도 마음에 활활 타는 불이 쉽게 안 식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형님이 제게 준 상자를 그대로 들고 형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싶었고 대표실로 무작정 들어가려니 비서가 먼저 제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요? 대표님과 약속 잡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대표님 동서인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이면 돼요. 기다리라면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 가족분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달래고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누군지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몇 번 돌아보더니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왔어요. 수진아, 너 맞지? 와, 이게 몇 년 만이냐? 맞지? 나도 지금 긴가민가 했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대로긴 나도 늙었지. 근데 네가 진짜 그대로는. 대학 동창이 와 있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과에 남자가 훨씬 많았던 터라 편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하필 그런 날 만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신기하네. 그나저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여기가 우리 형님 회사인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도 업무 보러 거래처 나온 거야. 우리 회사의 대부분 납품하거든. 대표 얼굴은 처음 뵙는데 네 덕분에 좀 편하게 만나겠다. 너 회사 차렸어. 전공사여서 직장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회사인데 내가 물려받았어. 대표 소리 듣는 것도 어색할 정도다. 너도 좀 웃기지? 야, 그럼 이따가 같이 좀 들어가자. 이럴 때 인맥힘 좀 빌려야지. 아니야, 내가 무슨. 일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뭐해. 근데 뭐 부탁하러 온 거야? 실은 우리 회사가 곧 신제품을 출시하거든. 가격 비교해보는 중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하동업부터 노려보려고. 그럼 딱히 정해진 건 아닌 거네. 뭐 그치.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결국은 다 사람 관계잖아. 돈이 걸린 문제긴 해도 사람이 좋으면 또 위기도 넘어가고 그러더라. 우리 제품 90%를 다 여기서 만들어. 나름 우리 회사, 이 회사에서도 VVIP일걸? 아, 그러니? 그럼 너 사람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내가 같이 들어가 줄게. 정말? 아, 그럼 나야 고맙지. 네 형님이라니까 더 믿음이 간다.
그럼 나도 좀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지. 아, 농담이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들어줄게. 뭔데? 너 딱 10분만, 아니, 5분만 내 변호사인 척 좀 해줘라. 변호사? 갑자기 무슨 변호사야? 난 법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이야기는 나만 할 거니까 괜찮아. 그냥 변호사인 척 하면서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너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너 한번 잘 봐봐. 우리 형님이 계속 같이 일을 할 만한 대표인지. 제가 나중에 따로 형님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도 믿어줄 친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똑똑히 형님의 그 더러운 인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쭈뼛거리는 친구를 이끌고 저는 쓰레기 상자를 들고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더군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또 들고 왔네. 여긴 왜 찾아왔어? 왜 여긴요? 사과 받으러 왔죠. 이거 직접 보시고 사과하세요. 오늘은 저도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우, 무서워라.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동서한테 내가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을 텐데. 그리고 그 옆에 내려온 떨거지는 누구야? 뭐 환불이라도 받으러 왔어. 왜? 엄마도 데려오지 그랬어. 비꼬면서 말 좀 하지 마시죠. 이분은 제 변호사예요. 알아보니까 이런 일도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머, 동서 진짜 웃긴다. 이런 걸로 변호사씩이나 끌고 왔어. 아니, 변호사 살 돈은 있기나 해? 없는 집에서 무슨 이딴 일로 변호사를 쓰고 있어.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어. 아니면 뭐 국선 변호사라도 데려온 거야? 그 외에 일 없어서 몇만 원 지어주면 오는 이름도 없는 변호사 있잖아. 변호사라면 우리 회사에도 널린 게 변호사야. 어딜 까비고 있어 겁도 없이. 그럼 형님도 변호사 부르세요. 저 형님하고 제대로 법으로 싸우려고요. 머리끄댕이 같은 거 잡고 안 싸워요. 그것도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집에 곰팡이 핀 음식이랑 유통기한 지난 음식 준 거 사과하세요. 그래야 저도 우리 딸들한테 큰엄마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말해주죠. 사과하세요 빨리. 아, 그래? 그럼 조카들한테 그렇게 전해줄래? 내가 우리 개가 생각이 나서 특별히 챙겨준 거라고. 우리 개가 밥그릇 치우면 배고파서 침 질질 흘리고 달려든 게 생각이 나서 좀 챙겨줬다고. 그리고 니들은 이제부터 가난한 엄마 부모 때문에 더 더럽고 더 쓰레기 같은 것도 먹고 평생 살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전해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 판단하고 그 상자를 들어 형님 자리에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태도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형님은 제게 돌았냐고 무슨 짓이냐고 비서를 불러 당장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동창도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서 형님에게 자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동창이 거리처 대표인 줄도 모르고 명함에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뭔데 나한테 이딴 명함을 주고 있어? 변호사가 뭐 대수야. 나는 변호사 없는 줄 알아? 대표님? 저 오늘 대표님과 신제품 때문에 상의하러 온 베스트푸드의 대표 한소모입니다. 네? 예? 아니, 한 대표님이시라고요? 대표님이 왜 변호사라고 이 여자를 변호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잘...
대표님,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 말 좀 들어보시죠, 대표님.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그쪽과는 할 이야기가 없네요. 저기요, 대표님. 이건 저희 집안 문제라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았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공장도 싹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상태거든요. 이거 사정이 좀 있었는데 너무 소란스럽게 굴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한 말 못 들으셨나요? 그쪽과는 할 말 없고 할 말이 없으니 공장도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아니요. 안 보다니요.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거의 다. 더 이상 들을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 대학 동창인데 이 친구 믿고 이번에 신제품도 대표님 회사랑 같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설마 저희 회사에까지 유통기한 지난 곰팡이 핀 제품들은 안 보내셨겠죠? 아니 대표님, 공과 사를 조금만 구분해주세요. 제가 정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동서, 내가 사과할게. 난 그게 그런 건 줄도 몰랐어 정말. 실수였어. 단지 실수로.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미안해. 응? 잘못했어.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 사과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창과 함께 밖을 나왔고 밖에 나와 잠깐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여태 제가 당했던 일들을 듣곤 이쪽 업계에도 저희 형님의 진짜 얼굴을 다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업계가 한번 거래를 틀면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데 아마 안 좋은 소문이 돌면 형님 회사랑 인연을 맺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굳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형님 인성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일이었다며 제 속을 풀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제게 문자와 전화를 해댔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하루부터 과일까지 두고 가곤 했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대로 냅두었는데 제가 그걸 안 가져가니 형님도 매번 올 때마다 아주 똥줄이 탔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셔서 형님을 도살장에 끌고 오듯 제 앞에 데려다 놓고는 제대로 사과하라고 다그치셨어요. 그러니 그때 형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동안에 제게 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옛날부터 내가 나 혼자 동서한테 자격지심을 느껴서 그랬어. 동서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커서 대학까지 나왔고 일을 안 해도 언제라도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는데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공정고시 출신의 대학도 못 나오고 맨날 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업으로 느지막하게 성공하고 동서한테 그랬던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대학 나왔다고 형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님 갑질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적 없잖아요. 왜 형님 혼자 망상에 빠져서 저를 이렇게 괴롭혔냐고요? 형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속은 까맣게 멍들어갔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형님 얼굴 보기 싫고 이제 형님이라면 진저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두 번 다시 얼굴 보면서 살지 말아요, 우리. 안녕히 가세요. 형님은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그것도 본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와서 자기가 이렇게 불쌍했으니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네요. 결국은 본인이 만든 덫에 본인이 걸려든 거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아직은 제가 형님을 용서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한 1년 7, 8개월 만에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젠 하다하다 제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며 제 동창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고 형님은 정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단 1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 평생 연 끊고 사는 게 맞다 판단을 내렸네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과 사람과의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형님이 밉고 싫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창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형님네 회사 소식을 듣곤 하는데 형님이 공장 직원들에게도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해와서 직원들이 합심해 단체로 한날 한시에 다 그만두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때문에 형님이 빚을 내서 그들의 퇴직금을 겨우 지불했단 소리를 들었네요. 게다가 그 일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직원들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냥 형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태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곳 썰맘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제 사연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미련하게 착해 빠진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발판 삼아 똑 부러지게 자기 변호를 하시어 억울한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